컨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젝트는요. 저희가 이 자바 프로그램 과정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까지, 웹 프로그래밍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버전을 0.1, 0.2, 0.3 이렇게 하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들 선에서 그 정도 내용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은 자바에서 데이터 타입과 연산자와 제어 문장과 그리고 클래스와 메소드 만드는 방법, 딱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요 정도 내용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연락처 프로그램을 버전 0.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상속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상속을 이용한, 그리고 상속 다음에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인터페이스까지 나오는데 그 상속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서는 버전 0.2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뭐 쓰거나 읽거나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 연락처 정보를 여러분들이 파일로 저장했다가 그리고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읽어오는, 그리고 연락처를 수정하고 변경하고 이런 기능들을 뭐 버전 0.3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SQL을 공부한 다음에는 데이터들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가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오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차 버전 0.1, 0.2, 0.3 이렇게 그 확장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방금 보셨던 이런 UI 프로그램까지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띄울 거예요. 뭐 이런 프로그램,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을 하나 띄워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테이블을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튼들을 만들어서 뭐 연락처를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런 기능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문법만 공부하면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문법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지금 할 거잖아요. 요 자바 문법까지가 끝나면 웹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짧게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 할 거예요. 개인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제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잘 따라 하시면 자바로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더 공부를 할 건데요. SQL 포함해서 한 3주 정도를 더 공부하게 될 텐데, 그동안 버전 0.1, 0.2, 제 생각에는 한 0.7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번 정도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 거냐부터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연락처 프로그램이에요. 연락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무엇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핸드폰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든 그 다음에 아니면 아이폰이든 연락처 없는 프로그램 없어요. 그죠? 그쵸? 다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안드로이드 폰에 그 연락처 프로그램이 있고, 아이폰에는 아이폰에 그 연락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다 아시죠? 다 쓰잖아요. 그죠? 자, 그 연락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그 연락처 프로그램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연락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자, 일단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연락처 프로그램에서 넣으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자, 이럴 때 랜덤을 좀 이용해 볼까요? 강민지 씨. 강민지 씨는 오늘은 집에서 수업 듣고 계시죠? 대답해 주세요. 아, 네. 쓰고 계시는 핸드폰에서 연락처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어떤 기능 있나요? 한 번도 연락처를 안 써본 듯한. 연락처 잘 안 쓰나요? 요즘? 그냥 아이폰 같으면 시리 써가지고 전화해줘 이렇게 해서 전화하시나요? 누구 아무나 또 말씀해 주셔도 돼요. 민지 씨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전화 걸기, 네. 연락처 추가, 네. 검색, 문자 등등등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전화 걸기나 문자 보내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검색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검색. 그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 전화번호가 지금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화를 걸기 위해서 뭐 이름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로 검색한다거나 이런 검색 기능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검색 기능이 있을 거고 검색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또 구체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어쨌든 뭐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입니다.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추가. 네. 전화번호 교환하잖아요. 번호 따잖아요. 번호 딴다고 하지 않나요, 이제? 네. 보통은 그냥 내 번호로 전화해 그러면 모르는 번호 딱 와서 그때 전화 끊고 그 번호 딱 뜨면 그거 가지고 새 연락처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서 서로 연락처 교환하잖아요. 아니면 뭐 또 연락처 보내는 기능 요즘은 뭐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연락처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연락처 자체를 보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런 연락처를 보내줬든 아니면 실제로 뭐 직접 입력을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 전화번호부에다가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름은 누구고 전화번호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뭐 전화번호도 집 전화번호 뭐 회사 번호 뭐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또 기능 있을까요? 네. 네, 삭제, 그쵸, 삭제. 삭제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죠. 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절교를 하게 됐어요. 전화번호도 지워버려야지. 그죠? 네. 삭제 기능도 있으면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분은 정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목록을 보여줄 때 뭐 가나다라 순서로 정렬해서 보여준다거나 뭐 혹은 뭐 전화번호 끝자리에 뭐 1, 2, 3, 4로 뭐 정렬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보통은 뭐 A, B, C, D 가나다라 순서로 정렬해서 보여주죠. 정렬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등등.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어떤 기능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화번호부에서 번호 찾고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자를 보낼 수 있어, 문자를送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등등등등등 막 이렇게 기능들이 나올 거예요. 기능들이 나올 텐데 회사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프로젝트 기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프로젝트 기간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팀원 숫자와 뭐 예산과 등등등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아직은 무리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어느 정도까지만 기능을 제한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과정들을 회사에서 하게 돼요. 그런 과정들을 회사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구사항 명세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지금 작성하는 중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겠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검색이라고 한다면 이름으로 검색할 거냐, 번호로 검색할 거냐, 뭐 이메일로 검색할 거냐 등등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뭐 추가할 때는 어떤 UI를 가지고서 추가를 할 거냐라거나 삭제를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삭제를 할 거냐 이름으로 검색해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삭제를 할 거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정렬도 뭐 이름으로 정렬할 거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정렬하는 것도 또 제공을 할 것이냐 등등등을 구체적으로 좀 더 명시해 나가겠죠. 그것을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해요.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하고요. 자, 일단은 정렬도 아직은 우리가 그 정렬을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뭐 컬렉션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조금만 더 배우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렬까지도 뺄게요. 버전 0.1에서는. 네. 그래서 버전 0.1에서는 그냥 단순한 검색, 단순한 추가, 단순한 삭제. 자, 요런 정도로만 할 거고요. 요런 정도로만 할 거고. 자,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 무엇을 검색할 거고, 무엇을 추가할 거고, 무엇을 삭제할 것이냐. 예요. 자, 여러분들 연락처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에 대한 연락처를 딱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의 데이터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연락처 전체 리스트를 쭉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마다 그 연락처의 그 포맷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어떤 것들을 저장해요? 여러분들 연락처. 전화번호만 저장해요? 당연히 전화번호는 저장하겠죠. 그죠? 또 번호만 저장하고 끝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름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자 채팅을 올려주신 분이 채팅창으로 답변 주신 분이 계시네요. 번호하고 이름은 이건 필수란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두 개는 모든 연락처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는 저장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뭐 만약에 필수라고 하고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뭐 그룹 정보를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친구, 가족, 뭐 아니면 뭐 직장 동료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을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요. 메모. 네. 뭐 메모에다가 이 녀석은 친한 녀석, 이 녀석은 몇 번 안 볼 녀석, 뭐 이렇게. 또요. 메모도 있고. 네, 그쵸. 생일, 이메일. 이메일하고 생일 같은 것도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그 항목들은 다 있지만 뭐 생일 기록 안 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저장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름과 전화번호와 생일까지도 저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일 다 저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필수로 저장하고 어떤 것들은 선택적으로 저장하고 등등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제가 생각해봐도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많이 쓰는 것. 아, 주소? 가끔씩 주소를 넣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회사 일관계로 만난 사람 같으면 명함 이렇게 딱 그 핸드폰으로 찍으면 보통 명함에 회사 팩스 번호도 나오기 때문에 뭐 팩스 번호도 따로 저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네. 팩스라든가 회사 이름이라든가 등등등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디까지를 데이터로 저장하고 데이터로 검색하고 할 것이냐. 여기도 이제 여기도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까지를 어디까지를 검색하고 추가할 것이냐라고 브레인스토밍을 막 하고 나서 그래서 목록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상, 인원상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시간이 더 되면 그 다음에 버전 2.0 출시하자. 모든 앱들이 다 그래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단은 버전 1.0 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서비스 하면서 기능 추가하고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디까지만 할까요? 너무 어렵지 않게 할게요.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까지만 하죠. 이메일까지. 3개만. 이 정도만 할게요. 물론 뭐 그룹이 있으면 좋겠고요. 네.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룹. 그다음 뭐 전화번호도 그 그룹에 따라서 뭐 전화번호 추가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요즘은 전화번호 굉장히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집, 직장, 뭐 개인, 팩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도 되게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지만 기능을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데이터는 전화번호와 이름과 이메일을 검색하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UI예요. 유저 인터페이스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꾸밀 거냐예요. 겉화면을.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아직 이렇게 화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버튼 어떻게 만들고 밑에 그 어떻게 텍스트를 넣어야 되고 이런 거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아직은 저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게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이런 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특정 연락처를 삭제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래픽 유저 GUI라고 얘기를 하죠. GUI는 못하니까 하긴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하긴 할 거지만 아직은 GUI를 못하니까 텍스트 기반으로만 할게요. 텍스트 기반으로만. 텍스트 기반으로만. 요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모습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그리면서 사실은 전체 UI 그래픽까지 되면 더 좋긴 한데 여러분들 화면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핸드폰에서 그 뭐 연락처라고 하는 아이콘 클릭해가지고 화면으로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여기에 플러스 버튼 있지 않아요? 그렇죠? 플러스 버튼 있고 그 플러스 버튼을 들어가면 이제 다시 새로운 화면이 나와서 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고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고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고 이런 과정이 UI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UI가 흘러가는 UI 플로우예요. 플로우. 어떻게 흘러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추가가 다 되면 다시 여기 화면으로 와야 된다. 뭐 이런 게 그 UI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UI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면 그 기획에 맞춰서 개발자들은 개발을 하게 되죠. 일단 첫 화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첫 화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런 화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프로그램 첫 화면은 다음과 같이 꾸며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전체 검색 2번은 뭐 인덱스 검색. 요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뭐 3번은 뭐 새로운 연락처 추가. 그 다음에 삭제.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종료는 0번으로 할게요. 종료. 이런 정도의 첫 화면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위바위보 했었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가위바위보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사용자한테 1번 가위, 2번 바위, 3번 보, 1, 2, 3번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화면을 연락처 전체 검색이냐, 그러니까 전체 리스트를 쭉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인덱스 어떤 한 명, 이 인덱스 검색은 한 명에 대한 얘기예요. 한 명에 대한 정보만 출력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할 거냐, 기존의 연락처를 삭제를 할 거냐,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할 거냐. 이거를 프로그램 첫 화면으로 해서 계속 이 화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사용자가 종료를 선택할 때까지. 여기에서 사용자가 만약에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고, 여기서 1번이라고 선택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전체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사용자가 2번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인덱스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된다? 0번 입력할 때까지. 자, 그러면 전체 구조가, 메인에서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잡혀야 될까요? 무한 루프를 만든 상태에서 0번이 입력되면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뭐 이런 정도를 첫 화면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 화면에서는 두 번째 화면, 그러니까 요거는 콘솔을 텍스트 UI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는 콘솔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콘솔을 이용하자. 전체 검색. 1번을 선택한 경우는 그 연락처 전체 리스트를 출력하자. 뭐 출력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출력하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 3번 인덱스 검색을 들어갔을 때, 여기 인덱스 검색을 들어갔을 때요. 인덱스 검색을 들어갔을 때에는 이거는 기능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기능이에요. 저희는 일단
배열을 사용하려고 해요. 배열. 우리 배열 공부했잖아요. 그죠? 배열 공부했죠. 뭐 배열을 예를 들면 뭐 10개짜리나 뭐 100개짜리나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배열 하나하나에 연락처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하나에. 그럼 배열에는 뭐가 있어요? 인덱스가 있단 말이에요. 인덱스가 있죠. 이 인덱스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이름으로 검색하겠다. 똑같은 이름을 찾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굉장히 쉽게 인덱스 1번에는 누가 있느냐? 인덱스 0번에는 누가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요거. 그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이름으로 검색하기라든가 혹은 전화번호 중에서 뭐 4자리가 일치하는 거 찾기라든가 등등등.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부만 입력을 해서 그거에 매칭하는 그 패턴 찾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배열해서 인덱스 몇 번 보여주세요 라고만 이렇게 하면 그 인덱스에 있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출력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력만 해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덱스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UI가 필요할까요? 인덱스 검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UI는 물어봐야 되죠. 검색할 인덱스는 몇 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0번을 인덱스 0번을 검색을 할 거냐, 인덱스 1번을 검색을 할 거냐, 인덱스 2번을 검색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사용자가 번호를 입력을 할 것이고, 사용자가 번호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번호에 맞는 연락처 하나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인덱스를 입력하면 해당 인덱스의 그 연락처 정보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전체 리스트를 출력하는 거고, 이게 3번 인덱스 검색이 될 거고요. 추가 기능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추가예요. 추가에서는 어떤 UI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새 연락처 추가 플러스 버튼 눌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 화면이 있고,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화면이 있고, 이메일을 입력해야 되는 화면이 있죠. 그렇죠? 이런 UI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이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이메일 입력하세요. 이게 추가해서 필요한 UI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얘네들을 다 입력을 했으면 입력받은 내용을 어디에다가 배열에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배열의 가장 마지막 그 뒤에다가 계속해서 이어나가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추가 기능. 자, 그런데 삭제까지 하려면 우리가 배열에서는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거를 삭제하는 걸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게 뭐가 까다롭냐면, 어떤 게 까다롭냐면, 예를 들어서 배열에 지금 0번, 1번, 2번, 3번까지 있었어요. 근데 사용자가 삭제를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중간에 있는 2번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번이 2번으로 땡겨와야 돼요. 배열은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으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메모리에 낭비가 생겨요. 나중에 새로운 거를 추가할 때 또 비어 있는 부분 찾아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까다로운 일이에요. 이거 되게 까다로운 일이어서 삭제 기능도 당분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딱 이렇게만 할게요. 배열에 있는 이 전체 리스트라고 하면 이거는 배열이에요. 배열에 있는 모든 내용 출력하기. 그 다음에 어떤 배열에 있는 어떤 특정 인덱스에 있는 정보 출력하기. 그 다음에 배열의 맨 끝에다가 새로운 거 하나 추가하기.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하기. 딱 요만큼만 만들게요, 저희가. 버전 0.1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몇 가지 UI에 대한 그 예시들을 조금 드려드렸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5번 같은 종료 되겠죠. 종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그 메서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면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종료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대충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될까라고 하는 거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그런 그 연락처 프로그램과 비슷한 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검색 기능과 추가 기능과 앞으로 삭제 기능도 만들 건데 오늘은 검색과 추가 기능까지만 만들 거예요. 오늘은 검색과 추가할 때 무엇을 추가하거나 무엇을 검색을 할 거냐면 전화번호와 이름과 이메일을 할 거예요. 자, 얘가 클래스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연락처라고 하는 클래스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에서 하면 될까요? 메인 클래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 클래스에서 이런 화면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하면 그거에 맞는 기능을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를 오늘은 딱 2개만 만들게요. 2개만. 대략적으로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컨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다 만들어졌죠. 나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 add.java.contact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 이번에는 점이 3개가 있어요. 단계가 4단계로 내려갔어요. 4단계까지 됐어요. 4단계. 이래도 됩니다. 이래도 되고요. 피니쉬. 자, 여기에서 클래스를 하나 설계를 할 건데요. 클래스는 컨택트 이렇게 할게요. 컨택트. 연락처라는 뜻이에요. 연락처. 연락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 클래스. 즉 연락처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연락처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설계를 한 게 무엇을 설계를 했냐면 이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메일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설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은 타입이 문자열이고 전화번호도 문자열이고 이메일도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언하는 것은 전부 다 문자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락처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의 단위가 되는 것은 얘네 세 개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 객체라고 할까요? 데이터 객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드까지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실 일은 생성자 2개 만들게요.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 일단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그리고 파라미터가 3개짜리 3개인 생성자 2개를 만들어 주세요. 디폴트 생성자는 어렵지 않죠. 파라미터 3개짜리도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메서드가 죄송합니다. 모든 필드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그죠?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검색할 때, 출력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출력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게터나 세터들이 있으면 좋겠죠. 게터나 그러고 보니까 기능 하나가 빠졌군요. 수정 기능. 그렇죠? 네. 기능 목록에서 검색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뿐만 아니라 뭐도 있을까요? 수정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고려는 안 됐는데, 여기서 고려는 안 됐지만, 그렇죠? 수정 기능은 넣고 싶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 입력했다가 전화번호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름을 입력할 때 오타를 냈다거나 그래서 변경하는 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빠뜨렸던 기능도 있네요. 그 기존에 입력된 이름을 변경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이메일을 변경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세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냥 값들을 읽어와서 출력만 하는 거라면 게터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 있는 값들을 변경까지 하려면 세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상속에서 할 내용이기는 한데요. 상속에서 할 내용이긴 한데 퍼블릭 스트링을 리턴하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상속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contact 더하기 여기 중괄호로 할까요? 이름이 있죠? name 이렇게 할게요. name 여기다가 this.name을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다 무엇을 붙일 거냐면 전화번호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하고서 이메일 붙일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이 메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상속을 하면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이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쓰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쓰는 거. 자, 그럼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메인 클래스가 있어야 될 거예요. 메인 클래스가. 여러분들은 여기만 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to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패키지 하나 새로 만들게요. new. 그 다음에 패키지. 패키지 만드시고요. as you. 자바 컴팩트 버전 0.2. as.java.버전 01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버전 02, 버전 03, 버전 04 이렇게 하면서 늘려나갈 거예요. 늘려나갈 거고요. 자, 여기에서 메인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시고요. 컨택트 메인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메인 메서드 있어요. add.java.contact 1번 클래스 이름은 contact main. 아, 여기도 숫자 붙일까요? contact main 01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게요. 숫자 붙일게요. 사실은 이렇게 그 버전 번호를 클래스에 붙이는 거는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근데 수업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회사 가시면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아예 프로젝트를 다르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컨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컨택트 이렇게 만들었죠.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포트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긴 하지만 그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가 있는 패키지와 그 다음에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패키지가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 아직은 생성자를 우리가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밖에는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출력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호출하고 나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출력하면 출력하는 자리에 어떻게 출력이 됐나요? 뭐뭐뭐 앞에 뭐뭐뭐 쭉 있고 뒤쪽에 주소가 나왔었잖아요. 항상 골뱅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지금은 프린트문 안에 객체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자열은 제가 만든 문자열의 형식하고 똑같죠. 그쵸? 연락처다, 이름은 기본값 널이고 전화번호도 기본값 널이고 이메일 기본값 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toString의 역할이에요. 프린트문 안에 객체를 넣었을 때 객체의 주소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서드가 toString이에요. 근데 왜 얘를 만들면 프린트가 이렇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는 상속을 이해를 하셔야 얘가 정확하게 더 이해가 되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클래스에서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toString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면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출력할 때 어떻게 된다? 출력할 때 우리가 만든 문자열 형식으로 객체를 출력한다. 주소값 대신에 이런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두 개의 틀을 잡아드렸어요. 두 개의 틀을 잡아드렸고, 조금만 제가 더 만들어 드리면 좋겠죠.
제가 조금만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컨택트는 여러분들이 완성하셔야 돼요. 여기 두 개를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도 이 메인 클래스에서 뭐뭐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입력을 받아야 되고 또 뭐뭐뭐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들을 입력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스캐너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 스캐너 변수를 여기서 만들 거예요. 스캐너 변수를 프라이빗 스태틱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 그럼 여기 위쪽에 스캐너라고 들어가죠. 그쵸? 이거를 스캐너라고 변수를 선언하고요. new 스캐너 system.in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코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예요, 지금. 제가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선언한 게 아니에요.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서 선언한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선언한 거예요. 바깥쪽에서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 타입이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은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고 JDK 안에 있는 거고요. JDK 중에서도 패키지가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타입을 사용하시려면 임포트를 써야 돼요. 자, 프라이빗 변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클래스한테는 스캐너라고 하는 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든 컨택이라는 클래스나 혹은 뭐 다른 클래스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클래스한테는 스캐너를 공개하지 않겠다가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스태틱은 왜 붙였을까요? 이 변수 앞에 스태틱 왜 붙였을까요? 우리가 스캐너를 사용하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인에서 입력하세요. 읽어드리고 입력하세요. 인덱스 입력하세요. 읽어드리고 메뉴를 선택하세요. 읽어드리고 메인 메서드 안에서 스캐너를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메인 메서드는 무슨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그러면 어떤 변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스태틱 변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 붙였어요. 이해되시죠? 메인 메서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스태틱을 붙인 겁니다. 스태틱을 붙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rivate static 연락처를 저장하려고 해요. 연락처를 저장하려고 하면 contact 그죠? 근데 연락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저장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배열. 배열이 필요해요. 이거를 저는 contacts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배열은 생성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배열 생성할 때 new contact 몇 개냐? 맞아요? 5개만 할게요. 5개. 테스트하기 쉽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연락처를 딱 5개까지만 저장할 수 있는 연락처예요. 그리고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만 뭐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늘려버리면 얼마든지 많은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열이 되겠죠.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int 배열 numbers는 new int 몇 개 이런 코드 썼었어요? 안 썼었어요? 이런 코드 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자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스트링. 이게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스트링, 배열, 그 다음에 는, new, 스트링, 10개 저장할게요. 이렇게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예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대신에 뭐를 쓴 것뿐이야? 컨택트를 쓴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요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연락처를 저장하기 위한 멤버 변수. 이게 입력을 받기 위한 멤버 변수, 연락처를 저장하기 위한 멤버 변수. 아마도 이런 게 하나 필요할 거예요. 배열에 현재까지 저장된 연락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가 있으면 기능들을 개발하실 때 편리하실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배열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배열은 첫 번째 연락처, 두 번째 연락처, 세 번째 연락처, 네 번째, 다섯 번째 연락처 이렇게 저장할 거예요. 인덱스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프로그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배열은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그러니까 연락처가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락처 하나를, 컨택트 하나를 배열에다 저장하고 싶어요. 인덱스 몇 번에 들어가야 될까요? 인덱스 0번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락처를 저장을 했으면 얘를 뿔뿔 해주는 거예요. 뿔뿔. 그러면 0에서 1로 바뀌었겠죠.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연락처를 또 추가를 하려고 해요. 어디다 저장하면 돼요? 인덱스 1번. 이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인덱스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인덱스를, 연락처를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락처를 저장했으면 또다시 플러스. 그럼 count가 1에서 2로 바뀌었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인서트할 위치가 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과제가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제일 어려우실 텐데 저는 여기까지 틀만 딱 잡아드릴게요. 여기까지 틀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모델 클래스를 완성하시고 메인 클래스를 완성하시고 이 메인 클래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화면을 보여주고 검색을 할 건지 추가를 할 건지 종료를 할 건지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는다면 뭐 수정하는 기능, 업데이트 기능이죠. 이런 기능. 그래서 각각 전체 검색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인덱스 검색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추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수정할 때는 제가 여기서 아직 해드리지 않았는데 수정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내로 다 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감이 오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뭘 만들어야 될지는 아시겠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뭘 만들어야 될지는 아시겠죠?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만 일단 파악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일단 아마 오늘 남은 시간은 요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드릴 텐데 아마 오늘 하루 한다고 해서 아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메일로 받지는 않을게요. 요거에 대해서는. 대신에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꼭 고민은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내일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한 제가 요 정도만 힌트를 좀 드리고 네. 일단은 보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메일로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프로그램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한번 해보세요.